안녕하세요. 옥순 커플의 옥순 이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수동 커플 영수 김영훈이라고 써져 있어요. 예! 저희가 프로포즈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궁금한 점들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드리면 보시기 편할 것 같아서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할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서로에게 확신이 든 순간은? 결혼을 결심한 순간은 언젠지? 사실 저도 뭔가 이런 순간이 나한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프로포즈 준비하면서 그리고 노아랑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하면서 주변 결혼하신 분들께 많이 여쭤봤는데, 혹시 결혼을 결심하게 된 뭐 계기나 그런 순간이 있으셨냐고 여쭤봐도 대부분 그냥 뭐 특별한 그런 순간은 없었고, 그냥 이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얘기가 나오고 결혼을 하게 된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평생 살 사람인데 그래도 뭔가 그런 확신의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저도 근데 똑같이 뭔가 특정 순간이 있어가지고 와 진짜 노아랑은 무조건 결혼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든 순간은 없었고, 그냥 노아랑 잘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재밌겠다,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 얘기가 서로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도 한순간에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첫 키스를 했을 때 종소리가 울린다. 뭔가 결혼을 할 때 어떤 순간이 있어서 팍 느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근데 영훈이가 말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 저희가 대화했던 방식이나 신뢰감을 쌓아갔던 거, 그리고 싸우고 푸는 방식이나 모든 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단단하게 어느 순간 신뢰감이 도터워졌고, 그래서 당연히 영훈이가 아니면 이라는 생각이 든 게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어떤 순간이다, 어떤 포인트가 있다 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영훈이랑 결혼을 하고 싶고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네. 결혼 준비 상황은 어떠신가요? 뭐 일정이나 음. 결혼식장 위치나 양가 부모님들한테 인사를 드렸는지. 저희가 12월에 만났는데 영훈이가 저희 부모님을 보러 인사드리러 온 거는 2월이고요. 제가 영훈이 부모님을 뵈러 간 건 4월이에요. 그때는 이미 인사를 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냥 결혼에 대한 얘기는 그냥 우리가 결혼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는 했고요. 그리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날짜를 내년 1분기로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일찍 인사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것저것 촬영을 하다 보니 조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더라고요. 오래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여유롭게 계획을 세우고 하고 싶어서 올해는 조금 타이트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 1분기로 식장은 잡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결혼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나 로망이 있으셨나요? 결혼에 대한 로망은 하나 있었는데, 네. 여자친구가 노아가 되게 예쁜 드레스를 입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였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예쁜 드레스를 골라가지고 결혼식 때 입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게 제 로망이었죠. 저도 결혼식에 대한 로망은 없었지만 만약에 결혼식을 꼭 한다면 그냥 버진로드가 좀 길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건 있더라고요. 영훈이랑 결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예식장을 보러 다녔을 때 전 진짜 없어, 난 상관없어 했는데 버진로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로망이었고, 영훈이는 그냥 단 하나, 제가 예쁜 드레스 입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드레스 하는 거는 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포즈 하기 전 영훈님, 네. 심정이 어떠셨는지, 떨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 프로포즈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떨린다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이런 그 프로포즈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막 그렇게 내가 떨려야 되나 긴장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노아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 편지 주고 선물 주고 이러는 자리이지 않을까, 그냥 내 진심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떨릴 이유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막상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떨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편지를 방에 놓고 와가지고 시계만 챙겨온 거예요. 선물만. 선물만 챙겨오고
편지를 두고 가가지고 긴장을 해서 내가 준비한 대로 착착착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씩 계속 어긋나다 보니까 그래서 더 긴장이 됐던 것 같은. 프로포즈 비하인드 썰. 네, 비하인드 썰. 세관 신고 왜 걸리셨나요? 저희가 이제 이 프로포즈 영상을 업로드 하자마자 연애 프로그램 관련 가십 채널이나 커뮤니티 같은 데서 제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다가 걸려서 기분이 되게 나쁜 상황이었다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었고 애초에 이거는 면세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에서 산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가가치세나 세금은 다 납부가 됐겠죠.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그 시계 구매 인보이스랑 휴대폰 반출 신고서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출국을 했었죠. 네. 사실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코타키나발루에서 돌아올 때 돌아오는 인천공항에서 해외에서 구매한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증빙을 하기 위해서 인보이스랑 그 휴대폰 반출 신고서를 작성을 해갔던 건데 상상치도 못하게 코타키나발루 입국하는 공항에서 공항 세관원분께 이제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사실 제가 그거를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저는 이제 돌아올 것만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게 어쨌든 선물이었고 그다음 포장이 돼 있고 새 상품이다 보니까 해석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휴대폰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선물이고 새 상품이면 그 나라에 입국을 할 때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 나라의 법이니까 세금을 납부를 하고 선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여러분이랑 같은 생각이거든요. 아니 한국에서 사서 선물만 풀고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가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프로포즈 선물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저한테 선물을 줄 거니까 완전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판매할 수도 있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 그거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왔다.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라고 했다고 해서 저는 그때 밖에 나가 있어서 몰랐지만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더 내고 프로포즈를 비싸게 했습니다. 저는 세금 탈피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세금 잘 내는 성실한 납세자입니다. 프로포즈 비하인드 썰 제1편 정말 몰랐나요? 정말 몰랐나요? 저는 아직까지도 믿지 않습니다. 이걸 모를 수가 없는데 그 프로포즈를 하기까지 자기가 2번 걸렸잖아. 제가 출국을 할 때 인천에서도 그 기내 수화물로 백팩을 들고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것도 다 통과시켜서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박스 큰 게 있다 보니까 그 공항공사 직원분께서 이게 뭔지라고 여쭤보셨는데 노아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노아가 바로 옆에 있고 그 직원분이 저한테 이게 뭔가요? 라고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노아가 잠깐 딴 데 보고 있을 때 되게 기속말로 이거 여자친구 프로포즈 선물인데 조금만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직원분께서 선물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죄송한데 조금만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선물이요 이러면서 가시면 됩니다. 돌아올 때만 그 휴대폰 신고서만 잘 제출하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사실 노아가 들었을 줄 알았어요. 노아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사실 있었기 때문에 들었을 줄 알았는데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솔직하게 밝혀보시죠. 저가 먼저 나왔는데요. 나오고 나서 영훈이 가방에 걸린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저 시계 그 합성해준 친구도 아무것도 없는데 랜덤으로 그냥 걸리는 그런 친구여서 영훈이도 그렇게 랜덤으로 걸렸구나. 그냥 열어보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분이 약간 저희를 알아보신 것 같은 눈빛이길래 그분이랑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느라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었지 영훈이한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서 전혀 못 들었습니다. 이제 코타키나발루에 갔는데 또 걸린 거예요, 짐이. 근데 그땐 저의 짐도 걸렸어요. 그 친구 향수를 샀는데 그 향수 짐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향수 짐이 왜 걸리지? 이러고 이제 그 아저씨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수야 이거 면세에서 산 거고 이거 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보더니 나가 하는데 영훈이도 걸린 거예요. 얘가 뭔가 갖고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저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내가 나 보이프렌드다 하니까 그는 괜찮을 거야. 넌 나가. 이래서 나왔는데 한참을 안 나오는 거예요, 영훈이가. 그래서 좀 걱정이 사실 1번이었고 한 5분, 10분 넘어가도 안 나오길래 그때부터는 이거 뭐지? 근데 이거 남겨야 되나? 해서 살짝 찍었어요. 근데 찍는 것도 약간 눈치 보이는 거예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영훈이가 나왔는데 너 영상 찍고 있었니?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 찍고 뭐지? 약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잘 찍었죠. 찍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찍고 인트로에 야무지게 쓰고 영훈이가 나와서 괜히 이 친구가 약간 억울한 상황에 휘말린 거라고 생각을 했고 돈을 뜯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궁하고 물어보면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을까봐 그때 너무 피곤했고 너무 배고파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그때 근데 그거 뭐였어? 나중에 물어보자 하고 그때 그거는 잊고 지금 기분 좋게 하자에 집중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노느라 까먹고 있었어요. 바보핑이다. 먹을 눈치. 수가 없지. 눈치핑. 네, 그 다음 질문은 프로포즈 식당 어디인가 이거를 여쭤보셨어요. 저희가 묵었던 가야 아일랜드 리조트라는 곳의 식당이었고 되게 예뻤죠. 엄청 예쁘고 뷰도 진짜 예쁘고 그리고 되게 프라이빗하게 정말 한 12명이 앉을 수 있는 원형 테이블에 저희 둘만 앉게 해주셔가지고 아니 제가 그 코타키나발루 관광청 담당자분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저는 되게 조용한 곳에서 그냥 밥 먹으면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리조트 식당에 되게 구석진 자리 하나만 좀 주시면 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본격적으로 프라이빗 다이닝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심지어 음식도 따로 맞아 나왔고 따로 나오고 너무 맛있긴 네. 했습니다. 너무 이제 잘 챙겨 주신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살짝 좀 부담스럽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이제 빨리 그 프로포즈 상황을 정리를 하고 이제 밥을 먹고 싶은데 너무 잘 보이는 곳에 저희가 덩그러니 있으니까 근데 식당은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식당 너무 좋았고 밥도 맛있었고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코타키나발루 사바 관광청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가야 아일랜드 리조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에 갔었던 한중하루 리조트도 너무 좋았습니다. 시계 어디 거냐고 물어보 주시는 분들이 네.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몰랐습니다. 아니야 알아 아는데 제가 이제 잘 브랜드를 잘 몰라가지고 바꿔도 사실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브랜드 이름을.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랬는데 이 브랜드는 시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브랜드고요. 예거 르클투르라는 브랜드입니다. 모델명이 뭐라고 했죠? 모델명은 몰라. 봐봐. 저희 이거 촬영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예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가방 싫다고 하고 반지 싫다고 하고 왜 시계인가? 요거는 몇몇 분들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프로포즈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시계를 선물한 거 아니냐. 이미 다 그 노아의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선물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사실 프로포즈에 대해서 막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네, 맞아요. 그 노아 친구들 프로포즈 받은 얘기하고 이런 거 할 때 노아 친구들은 가방을 받았는데 이제 노아 본인은 뭐 다른 가방도 많고 그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말해 주기도 했고 반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커플링으로 하기로 해서 웨딩링을 그래서 그걸 프로포즈 선물로 하기도 조금 그랬고 목걸이 같은 경우도 제가 노아한테 생일 선물로 선물을 했었고 그래서 뭘 해야지 고민을 하다가 시계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뭐 의미도 좋고 평소에 차고 다니기도 좋고 그래서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네, 시계를 선물하게 됐습니다. 아주 취향 저격의 시계인데요. 프로포즈 링이라고 하죠. 가운데에 있는 그런 큐빅이 달려있는 그런 반지는 제가 잘 하고 다닐 것 같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뭐 로망도 없었고 그리고 가방도 저는 이제 계속 들고 다니고 싶은데 제가 계속 거의 운동복만 입고 하니까 뭔가 가방을 들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가방도 별로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계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니까 시계는 잘 차고 있었거든요. 애플워치를 잘 차고 있었는데 제가 동그란 시계가 잘 안 어울려요. 그래서 좀 네모난 시계를 좋아하는데 그것마저도 좀 취향 저격하는 진짜 완전 너무 마음에 드는 시계를 선물해줘가지고 너무 잘 사고 있습니다. 맨날 차고 다니는데 저 룩에 이 시계는 안 어울리는 거 같은 때일 때도 차고 다녀서 조금 당황스러워요. 저렇게까지 차고 다닐 마음껏 차고 다니고 저렇게까지 차고 다니라고 준 건 아닌데. 좋아요. 다음 거. 자, 다음 질문은 임신설. 제가 코타키나발루 영상에 이렇게 해변가에서 찍은 릴스가 있는데 그 릴스가 조금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근데 그 릴스를 보고 옥순 임신했다.
배가 불러오기 전에 해외여행을 간 거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임신을 해서 좀 빨리 프로포즈를 하고 막 진행을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셔가지고 임신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가 완전 극대문자 제2 계획형이기 때문에 이세도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할 예정이어가지고 계획 자체를 저희가 안 했기 맞아요. 때문에 이거는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네. 여행 계획표 어플, 어플이 어떤 거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사실 그 어플은 없습니다. 어플이 아니에요. 어플이 아니고. 영훈이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링크 하나를 보내더라고요. 링크를 눌렀는데 코타키나발루의 그런 지도가 뜨고 처음 날부터 언제까지 날짜별로 계획표가 쭉 써 있고 누르면 지도로 연결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보통 계획을 해도 엑셀에 정리하는 정도로 하시는데 제가 여행 중에 우리 내일 뭐 하기로 했지? 한번 체크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광청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무 고퀄리티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옥순한테 제출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AI로 만든 건데 제가 어쨌든 계획형이다 보니까 프로포즈 여행이다 보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짜다 보니 계획표도 좀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고 근데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 저 같으면 메모장 정도에 적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시다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거를 링크랑 AI 넣을 수 있는 HTML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이제 AI 그냥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여행지랑 일정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수정하실 수 있는 거여가지고 혹시나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말씀 주시면 캡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진짜 별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나는 AI 그냥 뚝딱뚝딱 하면 만들 수 있는. 그 뚝딱뚝딱도 못하는 저는 이제 메모장에 이렇게 데이 원 룰루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진짜 식상한 진행이죠. 자기 이거 진짜 필요한 거야. 콘티를 보고 저희가 그 코타키나발루 프로포즈 영상을 올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지금 뭐 결혼을 준비하시거나 프로포즈를 하시는 더 예쁘고 더 멋진 커플이 있으실 건데 저희가 되게 운이 좋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 노아랑 결혼 준비 잘 하고 결혼 준비하는 과정들도 최대한 좀 담아서 혹시나 저희가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공유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결혼 잘 하고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방금 뭐 한 거예요? 왜 갑자기 예쁜 척을 하시는? 예쁜 척 야 이거라고 자기 짜증나. 마지막으로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끝. 뭐야? 감사합니다. 끝. 뭐야 이게? 됐어. 잘 나왔겠지.